안녕하십니까, IPO 버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이야기 나온 IMF의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에 관련된 프로젝션, 즉 예상치를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무래도 선진국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좀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미국이 조금 기여했고, 그리고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중국이 확실히 많이 기여했다라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수치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작년이 마이너스 3.1%, 올해가 5.9% 정도 예상이 된다. 이걸 더해보게 되면 약 2.8, 즉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왜 이런 계산을 해보냐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타났던 것들이 작년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기저효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급증한 경제 성장률과 작년에 급락한 경제 성장률을 더해서 보게 되면 그런 기저효과를 없앨 수 있게 됩니다. 즉 2년간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수준이면 어떠냐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3% 대비해서 내년에 한 4.9%의 성장률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즉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베어마켓에 관련된 이슈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올해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발생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나빠짐에 대해서 모멘텀 자체가 나빠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3%의 경제 성장률을 기초로 했을 때 5% 올라간다고 보게 되면은 아직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구나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베어마켓이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일어날 것이냐에 관련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이슈인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일회성 요인이 아닌 좀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년 내후년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선진국과 신흥국에 있어서 한번 효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선진국에서는 미국 위주로 경제성을 떨어뜨렸는데요. 그런 가장 기여가 높은 지역은 사실 미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가장 크다 보니까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4.5%의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 2022년 기준으로는 사실 크게 조정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기준으로는 약 3% 전후였다는 건 사실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4.5%라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5.1%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전에 보였던 게 한 5에서 6% 정도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낮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재밌는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높다, 사람들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즉 이런 선진국 어드밴스 마켓 기준으로 그리고 신흥국 이머징 마켓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각각 여기는 기대감이 높고요. 여기는 기대감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식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높은 기대감이 있다. 그럼 높은 밸류에이션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이 거래되고 있다는 건 낮은 기대감이 지금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향후의 경제성이 되게 높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서라도 그 주식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냉정하게 수치 기준으로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게 되면 4.5라는 경제 성장률은 기존에 봐왔던 경기 회복 국면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되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는데 높은 기대감에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시장은 조금은 실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여기서 되짚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신흥국 기준으로는 기대감이 낮다. 즉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정이 됐다라고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들여다봤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놓고 보게 되면은 꽤 조정을 많이 받은 국가들도 있었고요. 회복이 지금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백신의 어떤 보유 그리고 백신에 대한 확보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천천히 늦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시차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좀 낮게 측정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은 향후에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금리가 인상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이슈보다는 향후에 이런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되게 높아서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즉 기대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향후에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발생시켰을 때 분명히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이러한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밸류, 즉 가치주 전략이냐 그로스, 성장주 전략이냐에 있어서는 지금 밸류 스타일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있어서는 사실 가치주 전략이, 특히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가치주 전략이 유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IMF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관련된 프로젝션, 즉 예상치 값은 저희가 일견 눈으로 보이는 값 이면에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 밸류 스타일, 그 가치주 스타일이 진짜로 성장주 스타일보다 더 유리하냐에 대해서는 아직 1년이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3개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밸류 스타일과 그로스 스타일의 상대 성과를 비교해 보신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확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냉정하게 ETF 기준으로 한번 성과를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VTV라고 하는 가치주 스타일 ETF가 있고요. 그리고 VTG라고 하는 또 성장주 스타일의 미국 ETF가 있습니다. 즉 이 상대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갖고 그러면 가치주 스타일이 유리한지 성장주 스타일이 유리한지 지금 이 히스토리컬 이벤트를 통해서 한번 그 성과를 따라가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드린 말씀을, 특히 IMF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이면의 이야기를 주식시장으로 환산해서 아마 평가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IMF 또 다른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좀 분할해서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서 또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